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오른쪽에 써보세요. 구, 정, 작업, 길, 스, 공개, 자인배. 저는 이렇게 외워요. 구정, 작업, 길스, 공개, 자인배. 기출 문제 있어요. 기출 문제 순서 나이라는 거 있어요. 영국 제도 순서. 박스용으로 놨는데 구구민법 해보세요. 안대로. 구구민법, 정주법,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피넴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민법.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0년이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브리지 보고서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작. 구구민법, 정주법,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길버트법, 스피넴랜드법, 공장법, 개정구민법,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베브리지 보고서. 구정작업, 길스공개, 자인배. 한 번 더 시작. 구정작업, 길스공개, 자인배.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들어갑니다. 1번 구빈에 대한 최초의 국가 책임 인정으로 공공부조의 효시 1번 별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영국에. 그 다음에 2번 각 교구별 행정, 교구,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교구, 1교구, 2교구, 3교구는 그 가톨릭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교구는 어찌 보면 그때 1601년에 구가톨릭이 번성했던 그 시기에 썼던 단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빈세를 징수했다. 세금을 걷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빈감독관을 임명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세금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빈민의 범조화에 따른 대상별 처우 4번 별표. 4번 오른쪽에 쓰세요. 노가빈, 노동이 가능한 빈민이에요.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야죠. 자, 작업장으로 보냈고요.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으로 보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활이에요. 자활. 이걸 안 했으면 형벌을 내렸다 했어요. 노불빈.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시설로 보내요. 그 시설이 뭐냐? 구빈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보아동. 요보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두 가지로 했어요. 아이가 클 수도 있고 아이가 아주 어릴 수 있잖아요. 입양과 도제예요. 입양과 도제. 직업훈련을 장인에게 받게 하는 도제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앞에 읽으면 구빈을 범주화해서 노동이 가능한 빈민,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 요보아동 이렇게 범주화해서 처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달사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노동이 가능하면 건강해요? 네, 건강한 빈민. 여기는 건강하지 못한 빈민. 그렇게 서울시에서 낸 적도 있습니다. 건강한 빈민, 건강하지 못한 빈민. 그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빈민 구제에 대한 가족, 친족의 1차적 책임 강조. 이것도 별표. 1차적의 밑줄.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부양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굳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진 건 맞고 1차적 책임은 가족이 졌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정구민법 들어가요. 개정구민법은 시니어와 체드윅 참고하셔도 되고요. 중요 3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을 야무지게 아시면 되는데, 자, 재정단식 스피넴랜드 제도 폐지했다. 봐보세요. 자, 보시면 스피넴랜드가 여기 있잖아요. 스피넴랜드 제도가 이 개정구민법 때 폐지가 돼요. 스피넴랜드, 버크셔주에 있는 스피넴랜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구빈세 비용 부담을, 구빈세 세부담을 상당히 많이 부담되게 했던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준 제도예요. 이 영국이 극심한 공황, 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자, 스피넴랜드 제도가 유지되지 않고 폐지됐다라고 하는 거. 개정구인법 제정 당시 때 폐지 오른쪽에 쓰세요. UGX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틀려요. 자, 2번, 3번, 4번 거기에 딱 묶어서 별표. 이게 3원칙이거든요. 2, 3, 4 묶어서 별표. 이걸 중요하게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읽어봐요. 시작. 전국적 행정 통일의 원칙, 동의어. 균일 처우의 원칙, 중앙 집권이에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중앙정부의
왕명에 의해서 중앙통제위원회를 만들어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정부별로 행정을 다 똑같이 했어요. 그게 바로 전국적 행정통일이고 중앙집권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균일처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열등처우 원칙이 있어요. 이건 공평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자, 열등처우 원칙 오른쪽에 땡땡 명문화에 있어요. 법조문에 명시했다 이거죠. 법조문에 명시했고 이 개념 열등처우 원칙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복지급여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건데 이걸 부등으로 해볼게요. 복지급여 수준하고 최저임금, 지금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저임금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등처우 원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등처우 원칙의 명문화 그러면 개정구인법, 신구인법이에요. 자, 됐고요. 네 번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다. 자,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앞에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길버트법이 나오죠. 길버트법 때 작업장을 보호시설로 하고요. 원해구제를 하거든요. 원해구제. 그러면서 작업장이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이때 작업장을 다시 만든 거죠. 작업장을 다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 설립을 원내구제라고 그래요. 원내구제라고 합니다. 자,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원내구제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원내구제를 완전히 원외구제가 반대말이죠. 원외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어요. 사회적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원외구제를 제한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but 원외구제 제한적 실시라고 되어 있죠. 원외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한적 실시 오른쪽에다 써요. 원외구제 완전 폐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완전 폐지되지 않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외구제를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개정구인법 잡았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길버트법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길버트법 시험 나왔어요. 이건 단독으로 많이 나왔던 건데 원외구제가 대박인 거예요. 원외구제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 맞춰요. 자, 원외구제 2번 별표 실질적 원외구제 실시. 자, 원외구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여기 있죠. 여기 구빈원 시설이에요. 작업장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원내죠. 원내. 그래서 왜 구빈원에만 보내냐. 가정에 있을 때 도와주자. 거택구 지금은 말하면 재가복지. 그 다음에 왜 공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냐. 공장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알선하자. 이게 바로 원외구제 개념이에요. 자, 1번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 개선. 그래서 이것을 작업장 개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으로 화살표 작업장 개선 운동을 쓰면 돼요. 작업장 개선 운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실질적 원외구제 실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연합교구 설립으로 구빈행정 단위를 확대했다. 쉽게 말하면 A교구, B교구, C교구가 있다. 이걸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단위가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구빈법의 인도주의화, 그 다음에 근대적 고용실업 대책의 기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택구호란 단어 찾았죠? 거택구호를 인도주의화로 화살표하세요. 거택구호가 인도주의예요.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취업 알선이 있었죠. 취업 알선을 근대적 고용실업 대책 그 자리로 화살표하시면 돼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4번과 사촌지간이에요. 2번은 4번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스피넴랜드법 들어가요. 스피넴랜드법 여기 있네요. 길버트법 다음에 스피넴랜드법. 자, 스피넴랜드법은 버크셔 브레드 액트라고 해서 버크셔 빵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버크셔주에 있는 스피넴랜드니까 버크셔는 아시겠죠? 왜 빵이라는 브레드 빵이 들어갔냐면 거기 쭉 내려다 보면 3번에 나와요. 3번. 자, 1번 볼게요.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해줬다. 1번 별표. 1번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임금의 부족분 보충, 임금의 부족분 보조.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가족수당이다. 최저생활 보장에 기반이 됐다. 가족수당만 하시면 돼요. 자, 가족수당이 이제 3번으로 연결돼요. 자, 보세요. 4인 가구인데, 4인 가구인데,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빵값을 계산을 했어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 그런데 이 4인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만 원을 구빈세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피랩랜드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족 수를 따지고 빵값을 따졌어요. 그래서 버크셔 브레드 액트고 가족 수당인 거예요. 3번 별표. 빈민에게 주는 구제 금액을 동그라미 1 빵의 가격과 동그라미 2 가족의 크기에 비례해서 결정했어요. 가족의 크기는 가족 수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세부담 늘어나겠죠. 세부담이 늘어나요. 구빈세 부담이 증가되고 저임금이 합리화되죠. 사장님 같은 경우, 너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많이 줄 수 없다. 또 이때 극심한 경제 불황이었다니까요. 경제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저임금이 합리화되고요. 그러면 저임금이 합리화되면 노동의욕은 떨어지겠죠. 노동의욕은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양극화는 일어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양극화는 일어나요. 그래서 계층 분화가 촉진돼요. 계층 분화 촉진은 양극화 심화를 말해요. 계층 분화 촉진 아래다 쓰세요. 양극화 심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됐습니다. 네 가지 정리했고요. 1번과 3번. 이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자선주의 개폐 인보관 운동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실천해서 봤죠. 실천해서 보셨었어요. COS 인보관은 정책에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20문제 볼 때 COS 인보관 진짜 문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표 3개 치시면 돼요. 자, 자선조직개폐 인보관 운동 비교해서 COS를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자, 사회 문제 근원 어디죠? 개인적인 속성, 개인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보면 한 문제에 첫 번째 있는 사회 문제 근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야무지게 알아놓으세요. 개인적인 문제 원인이다. COS, 사회 환경의 문제다. 인보관 운동. 이렇게 사회 문제 근원 별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별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 사회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리다.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은 도와주고 가치 없는 빈민은 도와주지 않았던 COS가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의 도덕적 개혁이다. 자, 빈민의 도덕적 개혁이죠. 빈민 개인 책임이니까 빈민이 도덕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죠. 오른쪽에 줄 긋고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개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기능적 면을 수정하는 거고요. 사업 내용은 자, 들으세요. 중복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COS가 들어가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했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중복을 조정했어요. 그게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뒀다라고 하거든요. 지우고 쓸게요. 자, 오른쪽에 써요. 중복 서비스 조정이라고 쓰면 돼요. 중복 서비스를 조정했다. 그래서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적 자선 사업 간의 협조. 이거는 이제 민간기관끼리 이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호는 사회를 개혁하지 않았어요. 사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유지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상류층, 중류층인데 대부분 중류층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죠? 우회방문원이죠. 우회방문원들의 활동. 우회방문원이라고 쓰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자, 정리가 됐나요? 자, 이제 인보관 운동 들어가요. 환경적 요소라고 돼 있죠. 사회 문제 근원은 환경적 요소다. 가로 열고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쓰면 돼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는 급진이죠. 급진. 진보. 그래서 여기서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 영어로 말하면 뉴 리버럴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진주의, 기독교 사회주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과 함께 뭐 했다? 거주했죠.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주를 했고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비스 자체에 제공을 했어요. 거기 오른쪽에 줄 긋고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다는 건 뭐냐면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사회적인 의식을 갖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육활동을 했죠. 체육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쪽에서 그룹옥의 효시였다라고 했잖아요. 집단, 소집단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소집단으로 레크레이션, 체육활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에만 동그라미 말씀드렸고요. 구호는 사회교육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식층과 중류층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가로 열고 누구예요? 대학 교수와 대학생이죠.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 이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고, 자, 인보건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3R. 3R. 오른쪽 날개 쪽에다가 쓰세요. 3R. 첫 번째가 거주, 두 번째가 조사, 세 번째가 개혁이다. 자, 레지던스, 빈민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 리서치를 했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려면 사회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리폼이 있습니다. R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그러면 거주, 조사, 개혁, 3R을 알면 인보건 운동이 보인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다섯 번째 베브리지 보고서입니다. 1942년이고요. 자,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4번은 별표 2개. 4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1번 5대 악이 나왔어요. 나태, 무지, 궁핍. 궁핍은 빈곤과 동의어. 불결, 질병의 제거. 요람에서 무덤까지 밑줄 쫙 그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오면 베브리지 리포트예요. 자,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건데요. 날개 쪽에 한번 써보세요. 날개 쪽에다가 5대 악이 있고요. 해결책이 있어요.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 기든스가 이야기한 해결책 연결한 건데요. 자, 베브리지는 나무궁에 불 질렀다. 나무궁에 불 질렀다. 자, 첫 번째 나태. 나태는 진취성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무지, 모르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질병은 아프니까 의료보장이 필요하죠. 자, 여기 나머지 세 가지는 아는겠는데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기법 들어갑니다. 자궁불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궁 나왔어요. 불, 나왔어요. 그러면 궁핍 자리에 자로 시작한 게 들어가야 돼요. 뭐겠어요? 자율성입니다. 자,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정책 쓰잖아요. 그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 다음에 불결은 뭐예요? 불결. 안녕이에요, 안녕.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불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회보험, 공적보조, 아동수당 동의어, 가족수당, 포괄적 건강 및 재활 서비스 무료. 그 다음에 완전고용이에요. 자, 완전고용 오른쪽에서요. 40 완전아포. 40 완전아포. 사회보험, 공적보조, 완전고용, 아동수당, 가족수당. 이게 뭐예요? 포괄적 건강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가 고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리게. 그래서 이 아포, 그 다음에 완전 아포, 아포는 아프다는 의미예요. 아프다는 의미. 그래서 아파? 그러면 건강.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연상해서 공부하셔야 돼. 고용 X라는 거예요. 고용 들어갈 수 죄송해요. 고용이 아니라 완전 고용이 있잖아요. 완전 고용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고용이나 아니면 건강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뭐 교육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육. 포괄적인 교육 서비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포괄적인 주거 서비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이게 5가지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그 다음 3번째 있어요.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이 요거예요.